일부 얼어붙은 강 앞에서 멈춘 발걸음. 강가에 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달빛은 거칠게 흔들렸고 차가운 바람은 귀를 베듯 스쳐갔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삶이 바뀌지만 그 한 걸음은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죄의 그림자였다. 나는 강 위로 반사된 달을 오래 바라봤다. 그 빛이 물결 따라 흔들릴 때마다 마치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계속 요동쳤다. 이 순간이 지나면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몸 전체를 올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살아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손을 꽉 쥐고 마음을 마지막으로 다잡았다. 한 발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한 발을 들었다. 이북탈북 전날에 집 말하지 못한 마음. 전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추운 방 안에서 바늘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어머니는 낡은 옷에 해진 곳을 꾸준히 바느질하고 있었다. 실이 끊어질 때마다 한숨인지 속삭임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에 혹시 마음이 들킬까. 고개를 숙이고 밥숟가락만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요즘 많이 피곤하구나. 눈에 힘이 없어. 그 말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중얼거림 같았다.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별을 아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무너질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으로 어머니를 배신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3부 마지막 밥상. 어머니의 큰 마음. 어머니는 평소보다 밥을 많이 퍼주셨다. 자신은 한 숟가락 덜어내고 내 그릇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너라도 배불리 먹어야지. 이 겨울이 길다. 그 말 속에는 아들에게만큼은 추위가 닿지 않기를 바라는 평생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자주 바라봤다. 마치 카메라에 담듯이,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려는 듯이. 나는 밥을 넘기며 울컥했다. 이 따뜻한 밥상이 내게는 이별식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모른 척하면서도 무언가 달라진 내 눈빛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조차 묻지 않았다. 상처는 묻는다고 아물지 않는다는 걸 살아오며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아들을 놔줄 수밖에 없다는 그 슬픈 깨달음이 어머니의 침묵 속에 가득 차 있었다. 사부 집안을 둘러보며 떠올린 시간들. 탈출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살폈다. 벽지는 습기에 젖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부엌에는 오래된 냄비와 낡은 밥그릇이 마치 오랜 전쟁을 치른 병사들처럼 고요히 버티고 있었다. 벽 한쪽엔 내가 어릴 때 그려놓은 삐뚤빼뚤한 그림이 남아 있었다. 동그란 태양, 3개의 구름, 손잡고 있는 2사람. 어머니는 그것을 지우지 않고 우리 아들 기운이 좋다며 자랑 삼아 보여주시곤 했다. 그 모든 풍경이 내가 떠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어머니의 고독만 더 깊어질 것 같아.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그 그림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만져봤다. 차가운 벽지가 촉감했다. 오부 잠든 어머니의 손등, 생의 무게. 어머니가 잠든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편안해 보였지만 그 손등은 달랐다. 굳은 살, 상처 자국, 세월과 노동이 만든 깊은 주름들. 손가락은 관절이 굽어져 있었다. 내가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던 손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손등을 잡았다. 그러자 어머니의 손가락이 잠결에 약하게 내 손을 움켜쥐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마치 가지 말아라 하는 간절한 부탁처럼 느껴져 숨이 멎을 뻔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돌아올게요. 꼭 다시 이 손 잡을게요. 어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꿈속에서도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다. 육부집을 떠나던 길 골목의 침묵. 새벽 1시. 나는 아무도 없는 골목을 조심스레 걸었다. 짐은 작았다. 몸 한 개, 목숨 한 개. 그것뿐이었다. 군인의 순찰 소리가 바람 타고 들리면 몸이 자동으로 굳었다. 심장음이 너무 커서 들킬까봐 입을 가다듬었다. 가로등은 깜박이며
나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집을 등지고 걸을수록 등 뒤에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발목을 잡는 듯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뒤돌아보는 순간 발걸음이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 번만 돌아보면 끝이라는 걸 알았다. 그 마지막 거리를 지날 때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죄책감이 계단처럼 깊어져만 갔다. 칠부 강물 속에서 흔들린 생명. 강물은 발목을 지나 무릎까지 차오르고 곧 허리까지 닿았다. 숨이 차오르고 차가운 물은 심장마저 얼린 듯했다. 내 몸은 기계가 되어 기계적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와 손전등 빛이 뒤에서 일렁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속 깊숙이 몸을 숨겼다. 가슴은 강물에 완전히 잠겼다. 입술이 얼어붙는 순간에도 머릿속엔 어머니 얼굴만 떠올랐다. 어머니. 그 이름만으로도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살아야 해.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어머니를 남길 수 없다. 그 결심이 나를 다시 앞으로 밀어냈다. 손전등 빛이 지나갔다. 나는 살아남았다. 8부 중국에서의 숨죽인 나날들. 중국에 들어선 뒤 나는 해가 있는 동안엔 창문 커튼도 못 열었다. 이웃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멈췄다. 방은 어두웠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어둠 속에서 나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밤마다 지나가는 트럭 소리가 혹시 공안 차량은 아닐까? 가슴이 내려앉았다. 짧은 침대, 눅눅한 방에서 나는 매일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다. 어머니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어머니는 나를 잊고 계실까?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까? 그리움이 마치 약 같았다. 고통을 이기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 되어 주었다. 밥이 없을 땐 그리움으로 배를 채웠다. 추울 땐 어머니 생각으로 몸을 데웠다. 어머니 없이는 나는 3일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구부북송의 그림자가 덮쳐오다. 어느 날 같은 방에 있던 탈북자가 말했다. 근처에서 사람들 많이 잡혀갔대. 공안이 움직인다더라. 그 말은 고통보다 더 무서운 절망을 선물했다. 북송되는 순간 나도 끝이고 어머니도 끝이었다. 나를 고문하러 올 보이부는 어머니도 함께 잡아갈 것이었다. 나는 잠 한숨 못 잤다. 밤새 천장을 바라봤다. 그 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수십 번도 넘게 떠올랐다. 웃는 어머니, 화낸 어머니, 밥을 건네던 어머니, 손을 놓지 않으려던 어머니. 모든 기억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떠올랐다. 나는 손가락으로 벽을 핥히었다. 죽고 싶다. 그 생각도 들었다. 어차피 북송될 거면 지금 끝내는 게 낫겠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이 나자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제발 버텨야 한다. 어머니를 데리러 가야 한다.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10부 한국행 결심 희망의 시작. 도움을 주던 브로커가 말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둠 속에서 처음 본 희미한 등불 같았다.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가겠습니다. 어머니에게 가려면 제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죽을 각오로 이동을 준비했다. 한국이라는 낱말이 내 가슴을 펌프질했다. 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머니에게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어머니 잠깐만요. 아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11부 숲과 국경 끝없이 이어진 여정. 나는 밤마다 숲속을 기어가고 낮에는 낯선 사람들의 틈에서 숨어 살았다. 숲의 어둠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발에는 상처가 묻었다. 가끔은 물도 없어 눈을 녹여 마시고 배고파 쓰러져 길가에 누운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더 오래 견뎠겠지. 나보다 더 혹독한 시간들을 무수히 견뎌왔겠지. 그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손과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하는 순간 20년 뒤에 어머니가 묻지 않을까. 넌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니? 그 질문이 나를 계속 일으켜 세웠다. 입술이 갈라져 피가 났다. 몸무게는 계속 빠져나갔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아들이 가고 있어. 12부 한국에 도착한 날의 무릎.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정확히 무슨 감정인지 몰랐다. 살았다는 안도, 어머니를 향한 희망, 그리고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몰려왔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맨살에 맞는 햇빛이 따뜻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얼굴을 훔쳤다. 눈물이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을 데리러 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다짐했다. 목숨 걸고 달려온 이곳, 한국이라는 나라. 이곳에서 나는 새로 태어날 것이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13부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다. 한국에서의 삶은 낯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로웠다. 하지만 나는 배웠다. 낯설은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징표라는 걸. 밤엔 한글을 배웠다. 글자 하나하나가 어머니를 향한 계단이었다. 낮엔 일했다. 손을 베고 다리가 부러질 듯 아파도 일했다. 돈이 모여야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말엔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 어머니께 가는 길을 만들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순간 무너져 내렸다. 혼자인 밤, 누군가 나를 안아주지 않는 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밤들이 쌓여만 갔다. 그리움은 살아남은 사람에게 남는 벌이었다. 그것도 가장 무거운 벌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 기다려요.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14부 기적처럼 들려온 어머니의 소식. 어느 겨울날 나는 한 단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손에서 컵이 떨어졌고 무릎이 저절로 바닥에 닿았다. 20년, 20번의 겨울과 봄을 견뎌낸 그 시간이 한 문장으로 끝났다. 20년의 어둠이 갈라지고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목이 메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전화기를 놓을 수 없었다. 마치 그 선 너머에 어머니가 있을 것만 같았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이제 곧 갑니다. 아들이 이제 정말 곧 갑니다. 15부 재회, 그리고 다시 시작된 삶.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한국 공항에 들어오고 계셨다. 초췌해진 얼굴, 더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나를 알아보는 그 순간의 따스함으로 빛났다. 어머니는 내 볼을 만지며 말했다. 우리 아들 맞네. 살아 있었구나. 나는 울음을 삼키지 못했다. 어머니의 손도 떨렸다.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다시는 헤어질 수 없다는 듯이. 20년 만에 다시 잡은 그 손은 내가 살아남은 이유였고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이었다. 어머니는 내 귀 옆으로 고개를 기댔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를 먼저 못 보내줘서. 나는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렸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살았습니다. 공항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어도 우리는 그곳에만 머물렀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줄기 눈물로 녹아내리는 순간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함께라면.